네, 안녕하세요. 설원일기입니다. 우선은 2024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오후 거래일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음 주까지 증시 조정이 있다면 산타랠리는 없는 것이고 결국 23년 11월, 12월 초 정도에 산타가 빨리 찾아왔다가 이미 가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을 맞출 수는 없는데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조정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레슨을 시장 투자자들은 항상 인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나 모두 이제 증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1월 첫 주가 된 거죠. 1월 첫 주 한 주간의 매크로 지표는 역시나 침체 구간에서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 모두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S&P PMI나 ISM PMI 모두 50 이하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할 거 없이 수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치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특히 미국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거죠. 결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들도 당연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ISM 지수는 46.5에서 48.1 정도로 소폭 반등을 했고 여전히 수축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신규 주문 지수가 49.1에서 47.1로 다시 하락하면서 여전히 제조업은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탄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졸츠 구인구직에서는 이번에 879만 명의 일자리가 나왔고 전달과 비교하면 그냥 6만 명 정도의 감소를 한 것과 구인구직 비율에서 1.4% 정도로 아직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요. 일자리는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애틀란타 페드에서는 1분기 GDP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이 식지 않는 것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축의 속도가 가파르지 않는다는 디커플링 현상과, 그리고 특히 미국 원유 재고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들을 보면 아직은 조금 탄탄한 미국 경제를 볼 수가 있고, 또 해고 지수가 낮기 때문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금요일 발표했던 실업률은 전달과 같이 3.7%로 아직 견고한 상황이고,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청구 건수가 낮아지는 것을 보면은 일할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사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업률이 견고하면은 결국에는 GDP 부분에서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것과, 가장 좋지 않았던 지표는 시간당 임금이 YOY나 MOM 기준으로 모두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페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금 상승률이 잡히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지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연속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듯이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5에서 한 3.8%까지 빠르게 내려온 10년물 금리의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팔랐고 시간도 엄청나게 빠른 단기간에 내려왔던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아닌 시장에서 생각하는 10년물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면 적어도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4.3% 정도로 3.8%와는 대략 50bp의 괴리가 꽤나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가파르게 내려온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고, 개인 매수세로 버티고 있던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지표들이 나오기 위해서 노동시장에는 강한 수축이 있어야 하고 실업률에는 강력한 반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임금은 또 하방 압력을 받아야 되고, 비농업 일자리가 이제 감소세로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리게 하는 방향으로 모두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겠지만 특히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아직 4.0% 정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파르게 하락할 것 같지는 또 않아서 당분간 4%의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밴드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지속적으로 70불 아래로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반등을 주고 있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다 예측하고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중동에서는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에서 중동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유가의 감산이 더 가속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지표들은 향후 1월로 가면서 반등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전망으로 돈의 움직임이 다시 MMF로 엄청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선 1월에 발표되는 재무부 채권 발행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최근에 이제 RRP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갑자기
작년 12월 29일에 8,200억 달러에서 갑자기 2천억 달러 정도가 예치되면서 1조 달러가 다시 넘었고, 현재 다시 영래포 금리가 5.3% 정도이니까 미국 초단기채 1년 미만 기준에서 5.3% 이상 이하로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T빌 금리와 영래포 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점에서 유동성이 영래포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증시의 조정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1월 이후에 빠르게 다시 영래포 잔고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채권에 대한 단기 채권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다시 영래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봐야 하는 돈의 흐름은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아주 느리게 잡힐 거라는 입장인데, 뭔가 터지지 않는다면. 근데 다만 올해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GDP가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과,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작년처럼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이제 올해 시점에서 채권금리는 천천히 쿠폰금리를 받으면서 4.1이나 4.2% 이상으로 밀릴 때마다 차근차근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채권을 싸게 사고 싶거나 이제 채권금리가 확 갑자기 올라가 버려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냥 이 시장에서 나가버리는 것보다는 계속 기다리다가 연착륙 시나리오가 아니라 경착륙으로 갑자기 불씨가 튀어오른다면 결국 갑자기 채권금리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다가올 미국의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믿는다면, 그리고 4.5에서 한 4.8%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연준풋의 어떤 구두 개입으로 분명히 항상 있었는데, 연준이 항상 말을 바꾸긴 하지만 그 이상의 배수진을 좀 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에 시간의 싸움에서는 채권 투자는 유리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다들 올해도 성투하시고요.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